자, 이번 시간부터는 3D 모델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형상을 직접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일반적으로 드릴 지그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봉제로 받침을 해놓은 이런 형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드릴 지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바닥 받침용 지지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모델링을 할 거고요. 도면, 2D 도면이나 아니 문제 도면에서 봉제 중간에 X표로 나타나 있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면이라는 표시입니다. 면. 봉의 동그란 형상이 아니라 면으로 돼 있다. 이런 표시예요. 이 면은 뭐냐 하면요, 끝에 나사 부분이 있죠? 수나사 형태가 있는데요. 얘 동글동글한데 어떻게 돌려 끼우죠? 돌려 끼워야 되는데 이거 손으로 못 끼겠죠? 미끄러지니까. 뭘로 물려야 돼요? 스패너 같은 걸로 딱 물려서 회전을 시켜서 체결을 하는 거죠. 스패너 들어가는 자리예요. 스패너를 물릴 수 있게 들어간 자리입니다. 결국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X 표시를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제 부분에 X 표시가 돼 있다. 그럼 평면이 있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동력 전달 장치 같은데 보시면 축이랑 어떤 부분에 물려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작게 X 표시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얘는 이 봉제에 있는 면이라는 표시가 아니고요. 오일실을 약식 도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일실 부품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그건 좀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모델링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눌러주셔서 새 파일 스탠다드 IPT 작성 눌러주시고요. 2D 스케치 시작 눌러줍니다. 홈 버튼 눌러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작업평면은 바닥면인 이쪽 면,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는 XY 평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봉제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는 게 없죠. 굴리면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면보다는 자, 이렇게 YZ 평면이나 XZ 평면도 이쪽 등의 평면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XZ 평면하고 YZ 평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YZ 평면에다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원 그리기로 원점에 맞춰서 원을 하나 그려줄게요. 여기 사이즈 12파이 들어갑니다. 영문자 E 눌러서 돌출시켜 주시고요. 자, 이쪽에 기장이 60만큼 들어가요. 60만큼 맞춰주시고요. 또 이 면 클릭을 해주세요. 면 클릭하면 스케치북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새 스케치 눌러주시고요. 원 그리기로 또 원점에 맞춰가지고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8mm고요. 8파이짜리죠? 영문자 E 눌러서 돌출시켜 주시고요. 이번에 돌출돼야 되는 양은 20mm 돌출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가운데에 X 표시로 돼 있었던 거 있었죠? 스패너 자국, 스패너 물리는 자리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패너 자리 물리는 데 보시면요. 자, 끝부분에서 40만큼 떨어져 있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부분이 10만큼 표현이 돼요. 그러면 스케치를 이 부분에다가 사각형으로 스케치를 하나 해주셔야 되거든요. 정중앙에 이렇게 가로지는 부분에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자, 작업평면을 새로 생성해 주셔야 돼요. 자, 요 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평면 클릭해 줍니다. 다음에 여기 한번 클릭, 평면 선택이 안 됐나요? 평면 해주시고요. 요 면 클릭해 주시고 바깥 부분에 사각형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쭉 끌어주세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온다고 나와주네요.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방향.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방향까지 같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40만큼 떨어진 위치에 작업평면이 하나 있어야 되죠. 요게 지금 작업평면 1번이에요. 요거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 눌러서 새 스케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리고 있는 형상이 있죠. F7키 눌러주시면 잠시 가려지게 돼요.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이 사각형은 두 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 맞춰서 그려주시되요. 여기 안쪽에서 클릭을 해서 사각형 그리기 맞추기를 해주려고 하면 뒤에 이렇게 투영되는 부분 있죠? 투영되는 부분 때문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바깥으로 쭉 빼주십시오. 축의 바깥으로 쭉 빼주시고
여기서 치수구속을 주시면 자동으로 탁 줄어들어요. 자, 사각형의 사이즈 가로 세로 10이에요. 그래서 영문자 D 눌러서 가로 세로 10만큼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돌출 컷을 해내줄 거거든요. 돌출 컷을 얼만큼 해내줄 거냐면 사각형 밖으로 있는 형상을 돌출 컷을 시켜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각형 밖으로 어떠한 완전한 프로파일이 있어요. 패곡선 프로파일이 되면서 얘가 돌출 컷이 되겠죠. 그 작업을 하나 더 해주셔야 됩니다. 원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각형으로 해주시든지 상관없어요. 이 패곡선 프로파일은요, 축의 외형 위치로만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정의 상태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가로 세로 10짜리 사각형 사이즈만 맞으면 되고요. 투영돼 있는 선 요거는 클릭해서 구성선으로 바꿔줄게요. 돌출 컷 할 때 패곡선 프로파일의 위치를 잠시 인벤터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아예 관계없는 구성선 처리를 해줬습니다. 영문자 E 눌러서 돌출해 주도록 할 건데요. 엄밀히 말해서 돌출 컷이에요. 클릭해 주시고요. 돌출 컷. 다음에 나가야 되는 방향을 잘 봐주셔야 돼요. 돌출 컷이 빠져야 되는 방향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돌출 컷이 돼야 되는 양은 10mm가 돼야 되고요. F7키로 앞에 부분을 지금 가려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지금 형상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방향 보시면 어때요? 요 방향인가요? 요 방향인가요? 지금 이 방향이죠? 이 방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작업평면 사용을 하셨으면요. 우클릭하셔서 가시성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끝부분에 나사산의 형태가 있죠? 수나사. 나사산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실제적으로 나사산 형태를 파내주지는 않고요. 요거 스레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사산의 형태를 그림으로 붙여주기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2D 도면화를 하면 KS 표준 규격대로 나사산 형태가 나타나지게 돼요. 그래서 스레드 작업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대신에 기계설계산업기사 3D 작업을 하실 때는 강제적으로 나사산 파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건 뭐 지금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스레드를 입혀주도록 할게요. 스레드 클릭을 해주시고요. 위치, 면을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면 클릭을 해주시고요. 모형의 표시가 체크돼 있어야 나사산 형태가 나타나요. 그런데 나사산 형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아니에요. 전체 길이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나사산이 위치해야 되는 길이는 10mm만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양 탭에 들어가셔서 요거는 ISO 메트릭 프로파일이에요. 크기 8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작업이 다 되셨으면요. 이제 못따기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에 이쪽 못따기 해주시고요. 이쪽 못따기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본값 1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작업하기로 했던 내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3D 모델링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 봤습니다.